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논의에서 배제됐습니다.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야권 후보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상 뒤로 조금 빠진 듯한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입장도 지금 정치적으로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많은 대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만 후보가 정치 보복을 사실상 공언하는 건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통합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보복 또는 증오, 갈등, 분열이 우리 사회를 정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문정부 적폐 수사해야 한다라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사실상 정치 보복을 공언한 것이다. 이건 우리 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강력한 비판이었는데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들이 회자되면서 논란입니다. 함께 보시죠. 뭐라고 했냐? 2017년 7월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 라고 얘기했었군요. 그러자 원희룡 국민의힘 본부장이 헌정사상 처음 정치 보복 공언한 대선 후보는 당신이다. 박수현 대변인, 윤 후보에게 화내기 전에 이재명 후보부터 단속하시죠. 라고 입장을 했습니다.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 2017년에 이재명 후보의 발언. 하지만 그렇게 얘기했던 이재명 후보는 지금 윤석열 후보의 적폐 청산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비판했는데 베테랑 기자 이재명 기자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블랙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블랙 코미디라고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적폐 청산과 정치 보복은 다르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적폐 청산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정치 보복을 공언한 사람은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해서 적폐 청산과 정치 보복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달라진 거죠.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적폐 청산이 국정과제 1호였습니다. 그때는 정치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 보복이라고 이재명 후보 스스로 읽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정치 보복을 활용했다는 걸 민주당이 인정하는 겁니다. 아, 역으로.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죠. 역설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부인하면서 지금 얘기를 논할 수 없는 거죠. 윤석열 후보는 적폐 청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문재인 정부 역시 적폐 청산이 국정과제 1호였습니다. 근데 적폐 청산이 왜 정치 보복이 됐죠? 그건 바로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도 얘기했습니다. 지난 대선 후보 때도 그러니까 진정한 국민 통합은 적폐를 덮는 게 아니라 청산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분노할 일이 됐습니까? 스스로가 그렇게 했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기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라고 반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다를지를 본인들이 규정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명박 대통령 얘기도 했었지만 우린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해서 완벽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적폐가 없다고 해서 적폐가 없는 게 아니죠. 그건 그야말로 블랙 코미디 같은 얘기인 거죠. 그런 점에서 자,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얘기합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우리가 당신과 그들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적폐 청산과 함께 포용과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를 문재인 대통령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 정부뿐이 아니라 전 정부 인사까지 1000명 이상을 수사하고 200명 이상을 구속하는 그런 정치 보복으로 귀결됐습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냐 이런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본인들이 피해가면서 윤석열 후보의 적폐 청산을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로남불의 전형이 되는 거죠. 우리의 적폐 청산은 정당하고 상대의 적폐 청산 정치 보복이라는 말이 어떻게 통용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본인 스스로의 정권을 되돌아봐야 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기자 개인견에 들어봤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한 적폐 수사도 정치 보복으로 귀결되지 않았느냐라는 이재명 기자의 의견도 나왔는데 김영주 의원님. 사실은 이제 현대 정부에서의 모든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원천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얼마나 그런 정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대통령 지지율을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결과적으로 어떤 과정에 아픔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초창기에 전체적인 지지는 적폐 청산하라고 하는 대대적인 국민의 힘 지원
이런 정당성의 확보가 국민으로부터 저는 있었다라고 국민의힘이요? 보여집니다. 국민들로부터의 힘. 아, 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예, 예. 이제 그런 차원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도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을 때 앞에 정부를 얼마나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모든 힘의 원천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새로 만약 가령 뭐 윤석열 후보가 됐든 이재명 후보가 됐든 대통령이 됐을 때 앞선 정부에 대한 평가가 남아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40%에 대한 지지율을 갖고 있는 정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가 엇갈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일개인 대통령 혼자서의 의지만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적폐청산 정치보복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패널들의 의견이 상당히 엇갈립니다. 중재하기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전해드리고 있고 판단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